이 두 가지 케이스 있을 거예요. 아, 그때 샀어야 되는데. 아, 그때 정말 네? 빚이라도 내서 1440, 1450대 네. 다 샀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. 벌써 따블 났을 거 아닙니까?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. 또 한편은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됐어. 회환, 후회가 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네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, 내 돈이 그때 100만큼 있었는데 아, 그때 100을 다 질렀어야 되는데 10만큼밖에 안 질렀네. 네.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보십시오.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통상 주식 투자를 하냐 안 하냐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들어갔냐?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그죠. 야, 주PD 그 종목 들어갔냐? 들어갔어.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왜 주식 투자를 들어갔냐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나왔냐? 샀냐? 이렇게 하거나 그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. 말장난 같아도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네. 그런 거는 거예요. 네. 이게 들어가면서 나오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죠. 그러니까 들어갔니? 네. 그건 뭐냐면 이미 나오는 걸 전제 빨리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투자의 행위를 일회적인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이 되죠.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. 투자는 네. 그냥 쭉 계속 하는 건데 네. 다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아, 내가 전체 자산이 100이었는데 10배끼 못 먹었네. 네. 근데 그 왜 10배끼 못 질렀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네. 야, 이거 10만큼, 이 10도 중요한 돈이니까 10만큼 넣어서 야, 3월 19일 같은 상황이 한 2번 연출이 되면 다 날아가 버리네.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. 근데 전체 자산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, 아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 90 돈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죠? 안전한 자산으로 90을 갖고 있는데 이 10이 그 중에 일부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걱정스러울까? 그러니까 이 10과 나머지 90을 분절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. 그거는 주식은 주식대로 승부를 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들어갔다 잘 나와야 된다.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 중에 뭐 9천만 원 예금에 있고 주식에 1,000만 원 있는데 나는 주식 1,000만 원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승부 들어갔다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일회적인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냥 성공하면 되는 그런 사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을 투자해놓고서도 노심초사하고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3월 19일이나 3월 18일, 20일 그 어간에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야,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중에 10을 떼서 하는 것도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. 네. 왜? 빨리 들어갔다 잘 나온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저처럼 이제 자산 배분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, 이게 내가 현금 및 채권, 이 부동산 이만큼 갖고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싸졌나? 그럼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네.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치 않겠어요? 그럼 뭐 그러기도 하거니와 타이밍도 자산도 알로케이션, 자산도 배분하지만 그 자산을 사는 시점도 배분하면 되거든요. 오케이 3월 10일 날 샀어요. 당연히 3월 12일 날 되면 더 빠졌겠죠. 좀 더 사는 거죠. 이거 더 빠졌네? 더 사는 거죠. 그러니까 자산 배분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계획해놓은 자산까지 다 못 채웠다면 안 채웠다면 주가가 빠지는 게 일방적으로 속상한 게 아니에요.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. 사자마자 막 올라가면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나는 100만큼 살려고 그랬는데 다 못 샀는데 10만큼 딱 사자마자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야 들어가자마자 먹었다고 좋아하더라고. 근데 나는 나머지 9만큼 내가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. 내가 아직도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90만큼 남아 있는데 10만큼 샀다고 딱 바닥에서 사야 됩니까? 그런 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절대 뭐 여러분들의 크던 작던 자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그 덩어리 내에서의 배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요즘처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을 때는
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야, 내가 1450대도 그 겁나서 이 자산 배분할 때 용기를 못 냈는데 네. 지금은 그럼 어떤 거지?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물론 지금이 주식의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. 배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더 적극적이어야 했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이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. 네. 그렇죠?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때 되게 보수적이고 네. 지금 굉장히 진취적으로 자산 네, 배분을 네, 한단 네. 말이에요. 주식에. 그게 보통의 사람의 심리예요. 늘상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심리.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네. 우리 인간의 뇌는 뭐 저는 그 뭐 뇌 심리라든지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아닌데 네. 많은 책들 읽어보면은 이 인간의 이 두뇌는 투자에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대요. 만들어지기를. 네. 그러니까 이 본능대로 임하시면은 네. 본능대로 투자를 결정하시면 항상 탐욕스러운 상황에서 더 탐욕적이 되고 네.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더 공포스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혹은 또 이런 컨텐츠를 소화해내면서 단련하는 길밖에 없어요. 반대로 갈. 근데 오케이. 내가 오늘부터 결심했어. 내가 내일부터는 절대 내 생각대로 반대로 가야죠.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.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켜켜이 쌓인 경험과 켜켜이 쌓인 그 학습의 능력이 우리 몸 아까 처음에 들어가는 얘기로 이제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력이 되고 그 근력이 지구력이 되고 더러는 순발력이 돼서 그게 그런 이제 경험과 지혜 총합으로서 투자의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. 요번에 못 먹었다고 뭐. 아직도요.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이번에 큰 수익을 못 냈다고 해서 좌절하시거나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근데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. 지나고 보니까 그 1440을 두 번 줬잖아요. 1400포인트대를. 그게 어마어마한 기회였어요. 그게 지나고 보니까. 그리고 우리가 주 PD도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저는 진짜 진짜 제가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뭐라 그래야지? 그걸 처음 겪었어요. 왜냐면 저는 2009년에 이쪽 뭐 증권 쪽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전 주식시장 원래 오르고 뭐 위기라 봤자 그때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저기 유럽발 위기 있고 뭐 그때 뭐 이 정도밖에 안 빠지네. 그리고 되게 천천히 빠졌었거든요. 막 이렇게 뭐 하루 이틀만 빵 치고. 그래서 저는 주식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. 돈을 많이 벌거나 자산을 축적을 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멘텀이 왔을 때 어떤 큰 기회가 왔을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해요.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큰 모멘텀과 어떤 찬스가 왔을 때 굉장히 부산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거에 딱 집중을 못 하고. 그래서 뭐 저희 이제 투자자문사 사장을 할 때 대표이사를 할 때 저희 주식운용 팀장이었던 정채진 프로라고 개인 투자자죠. 개인 투자자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고.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합니다.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친구예요. 근데 3월 달에 들어서 아주 터프해지더라고. 이거 뭐가 이 나쁜 의미로 터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몰입을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사적으로 이제 채진아 그러니까 야 요즘 왜 그래 통화로 대표님 가슴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모니터를 하던 주가가 정말 놓칠 수 없는 정말 이런 가격에 올 수가 없는 가격대에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책에도 직접 썼는데 그 부인이 자기 보고 당신이 요즘 너무 좀 들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. 근데 진짜 모든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그 투자에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다 제거하고 3월 달 한 달을 완전히 투자에 몰입을 해버리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원래는 뭐 통화를 해도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길게 뭐
이제 안부도 하고 그러는데 통화도 짧게 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이제 통화나 이게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3월 17, 18, 19 이렇게 분할해서 사들어가는 걸 보면서 네네. 와 대단하다. 그 몰입하는. 네.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여러분처럼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다른 활동 학생이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죠. 친구 2명인데 어떤 케이스냐면 완전히 코로나가 팬데믹이 돼가지고 막 똑같은 상황을 맞잖아요. 근데 한 친구는 무슨 모임에 가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요, 뭐 코로나가 뭐 어떤 막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런 게 있죠. 있고 한 친구는 가만히 보는 거예요. 왜?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이 코로나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패턴, 우리의 투자의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게 분명하잖아요. 어떤 쪽이든 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변화의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 명확하게 우리가 안다고요. 그럴 때 집중하는 거예요. 부산스럽지 않게 집중을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. 그걸 전략적 사고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.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. 필요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보내는 그 기간이 있었던 분들은 비교적 실패를 피하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막 부산하고 뭐 평상시보다 더 바빠요. 그리고 말하고 다니고. 그리고 사실 이걸 누가 알겠어요. 전문가가 아니거든. 근데 본인이 딱 정해놓은 프레임을 막 설파하는 거예요. 그런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. 의미가 없는데. 근데 이제 사람의 시간과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후자처럼 이게 굉장히 위기지만 굉장히 큰 기회라. 그건 누구나 다 생각했던 건데 거기에 어떤 본인의 투자 그리고 본인의 부의 문제 물론 안전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집중. 그러니까 성공 실패를 떠나서 거기에 집중을 했던 분과 막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부산스럽게 보냈던 분들과의 차이가 지금 3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3달도 채 안 지났죠. 그렇죠.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대단합니다.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기회가 됐고 어떤 사람한테 그냥 추억거리가 된 거죠. 아픈 추억일 수도 있죠. 대체로 아픈 추억이 많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그냥 추억이라는 표현에서 좀 그런데 그 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실의 문제죠. 만약에 그 투자를 잘못 그르쳐서 또 정말 반대 방향으로 뭐 포지션을 털었다든지 주식을 공포감에 질려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거는 그냥 추억이 아니라 그건 정말 제가 이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에 서문을 쓰면서 이거는 그냥 그 안전과 생명의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다. 특별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걸 정말 실제적인 무엇으로 받아들여서 반응했나라는 그런 거예요. 그냥 TV에서 그리고 피해야 될 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기간을 지금도 뭐 사실 완벽하게 코로나19를 저희가 치유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 2월, 3월, 4월 이어졌던 큰 변동성의 구간에서 이것을 뭔가 실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혹은 우리의 재테크나 투자에 뭔가 이 결과물을 얻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에 이런 위기나 기회가 오면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실제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위기라는 친구를 처음 봤거든요. 이번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그냥 지금 돌아보면 그냥 꿈 같아요.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3월 19일 날은요. 대체로 거기 뭐 전문가들이란 분들이 천 무너집니다. 맞아요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왜냐 이런 거죠. 항상 보면
제가 경제나 이 금융시장을 보는 두 네.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. 관성의 관점에서. 자, 한 달 전에도 빠졌죠. 보름 전에도 빠졌죠. 일주일 전에도 빠졌죠. 3일 전, 그제도, 어제도, 오늘도 빠졌다라고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네.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일도, 3일 후에도, 일주일 후에도, 보름 후에도, 한 달 후에도 영원히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관성으로 보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세상사라는 게 자산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균에 회귀합니다. 예. 대체로 보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야, 그 젊었을 때 잘 나가봐야 결국 퉁치면 그래서 뭐 소년등과 네, 예? 안 좋다고. 청년 뭐 무슨 재벌 뭐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. 네. 근데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무십일홍. 네. 10일 동안 붉게 흐드러지는 꽃은 없다. 네. 피는 꽃은 없다. 이런 얘기가 사실 그게 다 세상의 이치, 평균에 회귀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네. 그게 순환의 관점이에요. 경기 순환한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자가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고 그걸 잘 적절히 섞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 어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관성의 법칙 이건 다른 의미로 하면 단절입니다. 네. 처음 있고 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네.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저 그때 되게 혹했던 게 이제 그런 얘기들. 네. 이제 기업 이익이 이렇게 글로벌 락다운, 셧다운 이런 게 지속되면 기업 이익이 걷잡을 수 없이 축소될 거고 그것에 대한 선반영으로서 1000포인트 네. 그 이하도 갈 수 있다. 그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. 제가 보니까 후회가 많은 거.